반갑습니다. 일곱 빛깔 책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죽기 전까지 걷고 싶다면 스쿼트를 하라입니다. 허벅지가 가늘수록 누워 사는 노년도 길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책인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벌써부터 사는 것에 많은 일이 귀찮아졌다. 50살을 넘기면서부터였다. 이걸 하고 싶다, 저걸 하고 싶다 하는 능동적인 생각이 거의 들지 않는다. 가끔 지인이 여행을 가자고 해도 준비부터 이동에 드는 시간과 수고를 생각하면 귀찮아진다. 인터넷으로 경치를 보면 충분하다. 그런 자신에 대해 막연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걱정에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자고 아침마다 마음을 다잡지만 무거운 가방을 들고 걷는 것만으로 지쳐버리고 횡단보도를 잔 다름질로 건너는데도 숨이 찬다. 직장에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몸은 녹초가 되어버리고 만다. 아침에 다잡은 마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럭저럭 시간의 흐름에 맡긴 채 그렇게 매일을 살아왔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50살이 넘으면서 무의식적으로 남은 인생을 역산하게 된다. 평균 수명까지 앞으로 몇 년, 연금을 받기까지 앞으로 몇 년, 정년까지 앞으로 몇 년. 젊을 때는 남은 인생이 보이지 않으니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재미가 있었다. 하지만 50살이 넘으면 인생은 거의 형태가 만들어져 그 윤곽 안에서만 미래를 그릴 수밖에 없다. 어차피 앞날은 뻔하다는 생각이 먼저이다 보니 젊을 때처럼 활동적으로 되질 않는다. 게다가 미래라는 시간의 끝에는 죽음이 있다. 결국 인생의 끝이 보이니 아예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50살을 넘기면서 무기력감에 빠졌다. 그런데 작년 그런 나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일이 일어났다. 정말 죽을 뻔한 일을 겪었다. 쿨럭쿨럭 기침이 멎질 않아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일단 기침이 시작되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조차 어려웠다.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복근에 뇌출혈이 생겼을 정도였으니까. 호흡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세면서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 순간 머리를 스쳤다. 그렇게 죽음과 마주하는 상황은 몇 시간에 한 번씩 일주일 내내 반복되었다. 병명은 급성 후두개염. 후두개가 심하게 붓게 되면 기도를 막아 질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병이다. 지금은 증상이 꽤 호전되었지만 생각지 못하게 죽을 뻔한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생각했다. 죽다가 살아났는데 하루를 그저 멍하니 흘려보내선 안 된다고. 남은 인생 하루하루를 소중히 웃는 얼굴로 살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건강이다. 활기차게 살자고 마음먹었지만 몸은 여전히 따라주지 않았다. 정신력 하나로 모든 걸 극복할 만큼 인간의 몸은 단순하지 않다. 그래서 먼저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걸어 다니기로 했다. 헬스장에 다니는 것은 힘들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도 처음에는 힘들었다.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허벅다리가 올라가지 않아서 계단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다. 그때마다 역시 늙었어, 마음대로 안 돼 하는 생각에 마음이 침울해졌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1, 2주 동안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계단을 수월하게 오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뭐야, 아직 할 수 있잖아.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막연한 위기감이 원동력의 전부였다. 그러나 꾸준히 운동할수록 하체에 힘이 생기면서 뭔가 할 수 있는 자신이 그냥 대견하고 기분 좋았다. 어제는 못했는데 오늘은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다는 밝은 기운이 커졌다. 오랜만에 맛보는 감각이었다. 노후에 가장 두려운 것은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일이다.
본인 힘으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면 삶에서 많은 것을 잃을 수밖에 없다. 자존심, 삶의 즐거움, 미래에 대한 희망, 금전적인 여유, 즉 다리를 못 쓰면 인생 전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 게다가 다리를 못 쓰게 된 원인이 사고나 질병이 아닌 단순히 운동 부족에 있다면 더욱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노후를 천국으로 만드느냐 지옥으로 만드느냐는 지금의 자신에 달렸다. 계단 걷기를 하면서 컨디션이 좋아지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하체를 단련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 고심 끝에 다다른 결론이 바로 스쿼트다. 스쿼트라고 하면 너무 친숙한 운동이어서 오히려 상상이 안 갈 수도 있다. 새삼스럽게 무슨 스쿼트? 스쿼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체는 튼튼해질 것 같긴 한데 그게 전부인가? 하는 이런저런 의문이 들 것이다. 물론 스쿼트는 누구나 잘 아는 일반적인 운동이다. 오래전 체육 수업이나 방과 후 동아리 활동에서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방식은 다양하다. 양손을 머리 뒤쪽에 깍지를 낀 채 하는 사람도 있고 팔을 앞으로 뻗어서 하는 사람도 있다. 무릎을 크게 구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엉덩이를 뒤로 쭉 내밀듯이 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자세가 나오게 된 이유는 스쿼트는 무조건 쭈그리고 앉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운동인데도 지금까지 바른 자세가 확립되지 않은 게 사실이다. 바른 자세란 가장 건강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세를 말한다. 누가 하든 다치거나 사고가 쉽게 나지 않는 안전한 자세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의학적인 지식을 토대로 건강 효과를 최대한 높이는 동시에 누구나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올바른 스쿼트 방법을 검증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나 자신도 계단을 수월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라는 작은 계기로 스쿼트를 시작했지만 효과를 조사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스쿼트에는 하체 근육을 단련할 뿐만 아니라 면역력 향상, 치매 예방, 요실금 방지, 변비 개선,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작용 등 놀라운 효과가 많이 숨어 있었다. 스쿼트를 하는 것만으로 당신의 인생은 확실히 달라질 것이다. 오늘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넘치는 에너지, 내일도 열심히 살자는 적극성과 그것을 실현해주는 가벼운 육체를 갖게 될 것이다. 스쿼트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건강기능 효과가 입증된 중요한 운동이다. 90세의 고령자는 80세 때가 좋았다고 생각하고 80세인 고령자는 70세 때가 좋았다고 생각한다. 과거를 돌아보면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나이 들고 늙은 날이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인생의 반환점이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이 말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자녀가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나고 정년 퇴직하고 그렇게 인생의 중요한 단락이 지나가면 사람은 인생의 후반전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남은 인생을 역산해 삶을 마무리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 나이에 무슨 그냥 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절대 반환점을 돌아 다시 돌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높은 산을 오른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 된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가능성을 알지 못한다. 정확히 말하면 가능성을 깨달을 만큼 몸을 쓰지 않는다. 평소 거의 쓰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며 쓴다면 일주일 만에 몸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나는 건물의 7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간다. 처음에는 2층이나 3층만 올라가도 기진맥진했는데 지금은 7층까지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예전과 완전히 다르다. 발이 꼬이지 않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건널 수 있다. 만사 귀찮아하는 내가 스쿼트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헬스장도 생각했지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에 가는 것이 쉽지 않다. 늦게까지 일을 하고 퇴근할 즈음이면 녹초가 되어
운동할 기력 따위는 남아있지 않다. 아침 시간에 움직이려 해도 침대에서 일어나면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허리 통증이 있어 썩 기분이 내키지 않는다. 그런데 스쿼트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소요 시간은 약 5분, 필요한 공간은 약 반평 넓이로 언제 어디서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아침에 출근해 1시간 정도 일하고 스쿼트를 한다. 스쿼트는 천천히 몸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생각도 천천히 할 수 있다. 깊은 호흡으로 스쿼트를 하면 문득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생각이 정리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피로를 느낄 만큼 힘든 운동이 아니므로 일을 하는 체력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스쿼트의 10가지 수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활력이 되므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다. 4초에 걸쳐 내려가고 다시 4초에 걸쳐 올라오는 것을 기본으로 천천히 한다. 너무 깊이 구부리면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되므로 무릎은 90도보다 깊이 구부리지 않는다. 뇌가 의식한 근육을 실제로 움직이면 효과가 높아지므로 허벅지에 의식을 집중한다. 깊이 호흡하기 위해서 엉덩이와 머리를 바닥과 수직으로 유지하며 허리를 구부리지 않는다. 내려갈 때는 입으로 숨을 내쉬고 올라올 때는 코로 숨을 들이마신다. 위장이 쉬는 동안에 하면 몸에 주는 부담이 감소하므로 식사 전에 한다. 샤워나 목욕 후에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졸음이 오기 때문에 샤워나 목욕 전에 한다. 옷이 몸에 꼭 끼면 혈액순환에 좋지 않으므로 넉넉한 옷을 입는다. 통증을 느끼면 즉시 중단한다. 스쿼트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뜬한 육체, 병이 멀리 물러가는 건강함, 그리고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다주는 아주 멋진 운동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스쿼트를 시작하자. 그러면 인생을 100% 건강하게 자신답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죽기 전까지 걷고 싶다면 스쿼트를 하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막연히 스쿼트가 하체를 단련하기 위해서 좋은 운동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스쿼트의 효과를 또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노후를 위한 작은 실천 아침 저녁 스쿼트. 오늘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금까지 7빛깔 책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